요즘 제 뉴스탑10의 뉴스 중심의 단골 손님입니다. 바로 전한길 씨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요. 혁신안에 대한 논의는커녕 윤 어게인을 이끄는 전한길 씨의 입당 문제로 늪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리지를 않아서 미처 발표할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이러다가 바로 전당대회로 들어가면서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발표할 기회를 놓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언제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뭐 예.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수렴하려는 움직임도 없어서 이게 이제 혁신안을 이제 고사시키는 그런 경로로 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그 전당대회 후보들 간에 이게 혁신이냐 아니면 뭐 수구, 구구냐 이렇게 지금 논쟁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네. 혁신 위의 원래의 역할이 훨씬 더 확대된 거죠.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에다가 그냥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을 아주 심해 깊은 탄핵 바닷속에다가 계속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이 좋냐 아니냐 이런 논쟁을 벌였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한길 씨 얘기로 국민의힘 내부가 도배가 됐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일단 당 지도부를 향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도대체 혁신안을 받을 건지 말 건지 의원총회 언제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이건 그냥 혁신안 고사시키는 경로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내후외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부리시장 방통위원장의 저런 사태, 거기에 이어서 지금 당 내부도 뭔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의원총회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바로 취소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혁신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임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희숙 지금 혁신위원장이 본인이 제기했던 혁신안에 대해서 비대위를 열어서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중지를 모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난 20일 날, 1월 날 열기로 했다가 월요일 날 또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열기로, 내일 열기로 했는데 또 이게 지금 이 수해 때문에 또 연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상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일단 당 대표 경선 관련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혁신안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혁신안을 제기했던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수혜를 핑계로 인해서 당 지도부가 요리조리 지금 피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한길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당에 들어와서 윤 어게인을 다시 외치고 있고 또 장동혁 의원은 내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계엄령은 신에 계시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를 한 분인데 내부 총질자들을 다 공천을 주지 않겠다라는 극단적인 지금 주장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말 국민의힘의 이 사태가 정말 끝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장동혁 의원 겨냥해서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윤희숙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장동혁 의원이 내부 총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부 총질이 아니라 본인이 내부에 수류탄을 까서 던졌다. 전한기 씨를 이제 본인 포럼에 왜 끌어들였냐라는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안이 지난 1차 명단에 인적쇄신 명단에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이 사람들 얘기 말고는 뭐 2차, 3차 아직 인정쇄신하는 얘기 없고 혁신안이 나는 발표는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 관심들이 다 전한기 씨 얘기로 좀 쏠렸어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사실 윤희숙 혁신위원장만 당 지도부를 비판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당의 극우 프레임을 씌운다.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어제 SNS니까 곧바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 했냐면 이거는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그냥 극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극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프레임이 아니죠. 프레임이란 무슨 말이냐면 프레임을 씌운다는 말은 실체는 아닌데 마치 그거 뭐 극우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뭐 어렵게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원석 지금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한길 씨를 극우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보수적 진영에 있으면서도 합리적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전한길 씨를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내란으로 재판받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구가 아니면 어떤 게 구구죠? 대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무슨 정치적 탄압을 받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률적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정말 잘못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구구입니다. 그게 구구 프레임이 아니고요. 송은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의 저 말은요, 얼마나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가겠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완전 늪에 빠진 것 같죠? 극우다. 극우 프레임이 아니라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비판했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의 선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당의 조치를 지시하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는요, 본인 유튜브에 아예 오히려 출당을 시켜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에 굉장히 강한 우파인데 다양성을 보여주고, 저는 강하게 당 내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호남 출신의 얼굴 다른 사람도 있고 북에서 온 사람도 있고 전한길이라는 사람도 있고 한동훈 대표 같은 분도 계시고 역할이 달라요. 지금 국힘에서 하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아닙니까? 이들 하는 거 모습 보면 전한길을 다굴시켜서 지금 출당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당. 국힘을 우리가 바꿉시다. 한동훈을 우리가 출당시킵시다. 친한파들, 이거 민주당 불악지입니다. 그들은 절대 보수파가 아니에요. 조영진 변호사님, 출당시켜야 될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출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원 당규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건데, 무슨 의미, 어떤 그 사유로 출당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이라고 하는 게 선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프락치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되지가 않고 상식적인 말을 갖다 하지 않는 것이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누구를 출당시키고 누구를 출당시키자, 서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정당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이념과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 정당인데,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은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두 종류 또는 그 이상의 그 정파들이 그냥 하나의 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서로 못 믿겠으면 그냥 분당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제 몇 석 되지도 않는데 또 분당까지 하면 보수가 더 몰락하는 거 아니냐는 다른 해석도 있던데, 출당시켜야 될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고,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친한계는 민주당 프락치다라는 표현도 전한길 씨가 썼어요. 김주rik 대변인. 근데 이게 며칠, 한 주 사이에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국민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누군가는 전한길 씨의 늪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한길 씨의 10만 당원 양병설, 윤 전 대통령이 미는 사람에게 본인이 기꺼이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반윤 혹은 친한계 혹은 당의 소장파들, 이 사람들에게는 좀 더 메시지가 선명해지는 이런 효과도 애둘러서 또 오히려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의 주요 키워드가 이제는 전한길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 지난 전당대회 때의 주요한 화두가 친윤 대 친한계였다면 그게 이제 12월 비상계엄 이후로 찬탄 반탄이 되었고요. 지금은 친길 반길 이렇게 지금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과연 무엇을 위한 전당대회로 치를 것이냐, 그거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하는 전한길 씨를 대표로 하는 이분들이 국민의힘을 소위 접수국을 하려고 하는데 이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 대선에서의 12.3 비상계엄,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극복을 위한 그런 이 전당대회를 위한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도 이 그 지금 친길 반길이 하나의 대세로 굳어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 국민들의 우려 정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한길 씨가 얘기하고 있는 게 상당히 메시지가 주요한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구친인계라고 하는 구주류 이 세력들에게는 전한길 씨가 새로운 메시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 소위 이 개혁 세력들 그 중심에 한동훈 전 대표 또는 안철수 의원 또는 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이분들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진입 대변인님이 제3자로 보셨을 때 김진입 대변인께서 어쨌든 이게 생각보다 전한길 씨의 목소리가 커져서 아예 그 친윤 뭐 척결을 외쳤던 개혁적 성향의 이 보수 세력도 여전히 쉽지 않아졌다라는 뭐 평가를 하셨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근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줄기차게 안철수 의원과 내세였던 게 이거 당대표 뽑을 때 100% 여론조사를 뽑자. 지금은 당원 투표 80, 국민 여러분 20인데 이게 글쎄요, 뭐 지난번 대선 후보 뽑았을 때처럼 대중과 좀 더 주파수를 맞추려면 이 비율을 좀 더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당 지도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우여 선대위원장을 선정할 때부터 결국은 뭐 별 생각이 없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우여 이분은 뭐 선관위원장 전문으로 하시는 분 같아요. 지난 대선도 하고 보면 지난번 이제 그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 그때가 당심 100%였습니다. 그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근데 결국은 지금 와서 20대 80. 즉 당심과 이제 여론조사는 20%밖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30%를 반영을 하는데요. 예. 자, 이러다 보니 제가 알기로는 지난 그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그 권리 당원들이 숫자가 꽤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비상계엄과 이걸로 인해서 많이 실망한 분들이 탈당을 한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걸로 비춰보면 지금 전한길 씨가 이야기했던 민주당 불확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예. 그러면 뜬금없이 12.3 비상계엄으로 결국은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사람이 누구죠? 자, 그러면서 또 대선에 진 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근데 그 사람들은 놔두고 오히려 그에 대한 피해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불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지. 더군다나 지금 이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 이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그래도 중도 세력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지지율이 뭐 30%, 40% 할 때는 중도와 보수 이런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이 보니까 1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중도보다는 이 강성 지지층들만 상당히 모여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일단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상대로 해서만 이제 표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전보다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당원들 같은 경우도 주로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이런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뭐 이 좀 특검 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특정 종교,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서 대거 당원은 들어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런 구도로 치러질 경우에는 결국은 이 김문수, 장동혁, 뭐 이 전한길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다 보니까 지금 윤희숙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전체 국민 여론 100%를 하자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친윤들은 절대 양보하지 않을 태세입니다. 글쎄요, 그 호기롭게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직접 임명했던 윤진숙 혁신위 혁신안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른바 친길 반길 이 부분에 대한 얘기까지 뭐 상식적인 목소리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7위였습니다.